어, 초반에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첫 인상이요. 너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뵈니까 너무 편하네요. 막상 뵈니까. 네네네. 이 말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막상 뵈니까 편안하다는 거 네네. 사실 굉장히 좀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반응들 좀 있나요? 만들어진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 네. 언론에서 만든 이미지. 언론에서 만든 이미지가 뭔데요? 불편한. 아 불편하다. 불편한 사람. 근데 실은? 뭐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네. 음. 보통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감독님 좋아해서 오신 분들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진짜 그냥 짧게 솔직히 말하면 포털에 있는 것만 좀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영화 감독이시고요. 네. 데뷔는 97년, 1997년이죠. 1997년이십니다. 1997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최초로 칸에 또 네, 하신 네. 거 맞죠? 아주 최초는 아닌데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단편으로는 많이들 가셨었어요. 그 장편으로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는 네, 또 여기 앞에 보이는 책입니다. 그래픽 노블 작품 얼굴을 출판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출판계 쪽으로도 네.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래픽 노블이 뭐예요? 그래픽 노블이 만화죠, 만화. 만화를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데 만화 우리는 이제 만화라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워낙 이제 만화들의 장르들이 많다 보니까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주 카툰 같은 만화하고 좀 더 성인 취향의 만화가 이제 만화라는 한 카테고리로 그냥 너무 뭉뚱그려 묶여져 버리기에는 너무 다른 거라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 만화죠. 그러시군요.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짧은 소개여서 어떻게 뭐 틀린 거나 부족한 거나 없습니까? 이 정도? 네네네. 만족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이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짧은 소개를 짧고 굵게 끝내는데 일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뭐 그냥 사무실 나가서 좀 쓰기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다음 작품을 위해서 뭐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관객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연상호 감독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뇌구조를 생각을 네. 한 게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독님도 한번 봐주세요. 리얼리즘. 얼굴 판매량 걱정 요건 좀 네. 하고 계십니까? 저 정도 하고 있어요. 저 정도 하고 있어요. 저점 정도? 네. 아, 저점 정도 이렇게 제가 잘 지내네요. 청년 감독, 흥행 감독, 웃음 표시가 있어요. 이건 좀 뿌듯하다. 나름의 자부심, 부심. 네. 전압으로 사는 거죠. 저것도 맞아요. 네. 저것도 맞아요. 근데 밑에 또 점 하나가 있습니다. 염력은 왜? 이것도 맞습니까? 전력은 왜? 그러니까, 유유까지. 저거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보다는 조금 많이. 전력은 왜? 망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냥 뭐 목이 타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됐어요. 여기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좋아요, 되게. 진짜로? 네. 오.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 그거 보는 나고. 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는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블록버스터인데 이제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한 영화고 마이너 맞는데? 그리고 이제 저예산 영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으로 그냥 좋게 봐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위안을 삼으시다가 그래, 국내는 아직 내 세계관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니요. 좁다. 뭐 제 이런 잘못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어떤 점에서? 왜 그 갑자기 또 이 반성문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네. 너무 마이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버스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원래 애초에 의도는 사실은 블록버스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이 정도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좀 훨씬 더 작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산행 스태프들이 오다 보니까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A급으로 기준이 또 되게 있죠. 이제 A급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산이 좀 오버가 된 거죠.
오버가 되는데 이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산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영역에 대한 변명을 듣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저기 점 하나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 회화 전공하셨죠, 네. 감독님.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가셨단 말이죠. 네, 뭐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근데 했는데 이게 순수 미술을 하셨다는 데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과를 다녔을 뿐이지. 그게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달라요. 그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나가진 않았고 회화과 다니면 다 이제 자기가 인풋 싸고 그러거든요. 저가 할 줄 몰라요. 뭐 하신 거예요? 그때? 애니메이션 만들었어요. 진짜로? 네. 대학 다니면서도? 네. 사실 저는 그 회화과인 줄 모르고 시험 봤어요. 디자인 계열인 줄 알고 시험 봤는데 원래 그렇게 허술하세요? 아니요. 그때는 되게 그 성공욕이 되게 강해가지고 잘 몰랐죠. 제가 이 학교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다른 데를 갈 줄 알았어요. 원래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학교 거의 중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 워낙 좋아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감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불과 2년 전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애니메이션에 이제 집중을 하신 건데 이게 약간 이게 애정이면서 집착이면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매력이 뭔데요? 그림이 움직인다는 거. 그림이 움직인다. 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지금 봐도 신기해요. 그거는. 그림이 움직이는 게. 저는 그게 신기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였거든요. 그림이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만들어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고를 드렸죠. 특히 앞부분에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떤 색깔을 느끼셨는지,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좀 느낌 있잖아요. 딱 보고 나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어요? 여기 앞에 여성분?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느낌 쉬워요. 네. 그림이 이상하다. 그림자 자폭을 이렇게. 그러니까 삶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이 보여지지 않아요? 삶의 어두운 네, 부분이 느껴진다. 풍경적이거나, 네. 알겠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네. 어둡다. 네. 어둠이 막 극대화됐다. 네. 그래서 더 오히려 공감이 되는 것 같다. 네. 혹은 충격적이었다. 약간 이런 것들 공감하세요? 네, 어두운 편인 것 같아요. 아, 어두운 편이다. 근데 뭐 네. 어둡게 만들려면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조절을 하는 건데. 아, 이게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아예 어두운 영화를 막 좋아하진 않아요. 어두운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입이나 대지영 같은 경우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둡긴 한데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는? 물론 그건 제 생각이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감성적이다. 이 영화는 네?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감성적이다. 약간 따뜻해요, 그 영화가. 네? 아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게 공감하세요? 따뜻하다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따뜻한 피. 뜨거운 피.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자꾸 이렇게 주제로 네네네. 주제 의식, 문제 의식으로 네네. 넣으시잖아요. 네네. 그쵸? 그거는 옛날에는 확실히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설파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가 캐릭터가 생각나는 그 목소리도 근데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굉장히 좀 그냥 이런 목소리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앞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예요. 뭐 그런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이제 SF 장르 애니메이션인데 SF 장르라면은 늘상 나와야 하는 음악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지 않고 막 무슨 원주민 음악 같은 거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죠. 신세계가 열린 느낌. 그러니까 나올 법한 게 아닌 걸 넣으시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런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연상호 감독만의 색깔을 분명히 저는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뷔가 97년이신데 불과 2년 전에 그렇죠? 네네네. 네. 영화 부산의 물 네. 만드셨고 첫 영화로 네. 1000만을 찍으셨고. 첫 영화로 1000만 찍고 두 번째 영화로 100만 원 찍었죠. 왜 또 그렇게 스스로? 그때는 네. 부산행
번씩 봤었는데 뭐 다 경험하는 거죠. 뭐. 아, 그럼요. 어쨌든 그리고 천만 찍는 것도 정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1000만은 그냥 뭐 어쩌다 한번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계기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20년간 고집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실사 영화를 제가 작품을 해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임기응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임기응변? 예. 부산행 같은 경우도 서울역을 하게 되면서 서울역의 마케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거 마케팅비를 이렇게 안 쓰면은 망한다. 이 영화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케팅비를 늘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차피 망하는데 뭐 어떡하냐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부사에서 이거에 연결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실사 영화를 하면은 마케팅비를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했던 게 부산행. 그랬고 그다음에 뭐였지? 제 작품 뭐죠? 염력. 염력. 아니 잊어버리니까 참 어떻게 불쌍해. 염력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작품입니다. 아. 그럼 우연히 그러니까 실사 영화도 찍게 되신 거네요. 엄청 의지로 막 나는 할 거야. 실사 영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음. 뭐 투자 배급사에서는 실사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많이 비쳤었는데 뭐 딱히 뭐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준다든가 그렇군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다급하게 된 거죠. 이 소재가 네. 평범한 소재는 아니에요. 뭐 좀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뭐 마니아들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좀비나 초능력 쪽 특이한 한국에서 좀 시도 안 됐던 소재들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어디서 얻고 어떻게 구성을 하세요? 아 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급해지면은 좀 더 힘들어요. 급해지면은 급해지면 근데 그러려면 평소에 뭔가를 많이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뭘 많이 본다든지 읽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법 같은 거를 배운 적도 없고 네. 연출을 뭐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냥 많이 본 거 많이 봤다. 많이 봤다. 모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컨텐츠든 네, 만화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나 뭐 오타쿠인 거죠. 요즘에서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여러분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퀴즈 3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기 좀 그렇고 감독님이 네. 한번 해주세요. 근데 아마 뭐 선착순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한번 들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긴 해서 선물이 막 생수병 이런 건 아니죠?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얼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 진짜? 네. 자, 영화 부산행은 외화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천만 영화일까요? 검색하지 마시고 한번 공평하게 우리 한번 외국 영화 빼고요? 네. 아니 포함해서 이거 나도 모르는데. 그죠? 외화 포함해서 자, 네. 저쪽 악영 어디? 쓰신 네. 남성분 네 14번째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18번째. 네. 천만 영화 봤네요. 우리나라. 외화 포함. 네. 맞추셨습니다. 얼굴 드릴게요. 결국에 성공을 하셨군요. 2번째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째. 염력에서 등장하는 유승용이 염력을 얻게 되는 계기는 이게 많이 보셨네요. 많이 보셨네. 그래도 98만 영화. 많이 보셨네요. 네, 약순물을 먹어. 네. 맞습니다. 딩동댕. 이따 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를 갑니다. 부산행에서 마지막 칸으로 향하는 생존자는 몇 명일까요? 정유미 씨 뱃속 태아는 빼고요. 일단 답을 아세요, 감독님? 저는 몰라요. 네. 이게 애매하다. 마동석 선배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마동석 선배 포함.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여자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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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네, 가르치시는 거기, 거예요? 네. 네. 6명 맞습니다, 감독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답으로는 6명 아닙니다. 땡. 7명? 제가 답을 알아야 되는데 옆에 네. 5명.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일단 끝까지 저기 가보죠. 뒤에 네. 맞습니다. 딩동댕. 근데 박수 일단 박수고 누구예요? 우리 한번 세보자고요. 누구예요? 마동석, 후이, 공유, 우식이 7명인 것 같아요. 7명 맞죠?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들 근데 어렵죠. 본인의 작품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토론까지 우리 삶으로 연관시키는 토론으로 우리가 한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기에는 맞는 답도 틀린 답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에는 감독님도 참여를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 주제는요. 사이비 종교는 범죄일 뿐이다. 자, 여러분도 생각을 정하셨으면 사이비 종교는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범죄일 뿐이다. 공감한다. 범죄다. 범죄일 뿐이다. 아니다. 다른 면이 있다. 공감하기 어렵다. 저는 네. 어느 정도 정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쓸 때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 교리가 있으면은 그 교리에서 파생돼서 나온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단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입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과 사입이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말씀 듣고 뭐 그 설득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 생각대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관객들 얘기도 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공감한다. 아니지. 공감하기 어렵다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단이라고 사입이랑 이단의 차이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대부분이 말씀드렸는데 그러신가 봐요.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단이었던 사람들도 어쩌면 피해자라고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비 아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이비는 어쩌면 그거는 범죄라고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념도 들으시고 생각이 또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조금 부연으로 네. 말씀드리자면은 제 인생을 망친 뭐 믿음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키라를 좋아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게 이제 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아키라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했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보면서 너무 어리석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똑같은 걸 했던 거야. 왜냐면은 급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되면은 마음속에 항상 근데 두고 막 그게 돈이 나를 급하니까 바보 취급했지. 내가 그치? 고천만 감독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런 생각이 사실은 영화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영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버텨야 되고 잘 되기도 되게 힘들고 또 아주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막 염려처럼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의 연속.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토론 주제예요. 생존자를 격리시킨 마지막 한 승객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공유 일행이 왔을 때 감염됐어 이러면서 이기심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기심을 저는 정말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제가 느꼈던 사회적 공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같이 망해버려야 더 안심이 되는 그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영화가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 엔딩 보면은 되게 막 엔딩 음악이 굉장히 감미로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가요? 해피엔딩. 망해서 해피엔딩. 망해서 너무 좋아. 약간 이런 감성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행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영화인데 다른 진영을 만들어서 혐오하지 않으면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영화에서 넣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씬이 둘 다 사실은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이 팀이든 저 팀이든. 네. 왜요? 가라고 하면 싫어. 그럼 김희성 배우 쪽 입장은 왜? 내가 갈게. 아니 감독이시잖아요. 저 양측을 다 이해를 안 해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김희성 배우 쪽 행동에 공감한다. 공감하기 어렵다. 우선 공감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김우성 배우님이 나쁘다 착하다를 떠나서 사실 이런 류의 재난 영화를 보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들이 그런 거
고통을 겪는 거를 보는 게 더 고통스럽지 사실 내가 빨리 돼버리는 게 어쩌면 더 그냥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빨리 물려버리자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비관적이시네요. 네, 조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누군가 한 명이 빠른 결단을 내려주는 게 뭐 그런 부분에서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수의 희생을 함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더 윤리적이냐라는 질문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평균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당연히 존재를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세상을 더 나았게 만드는 것이 더 윤리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소수의 희생을 어쨌든 간에 막는 것이 더 윤리적인 것이냐라는 그런 뭐 주제는 좀 개인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가 궁금한데 그 아이템부터 시나리오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 배운 적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이 아이템은 좀 많이 써놓는 편이고요. 네이버 메모 이런 데. 좀 아이템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써놓는 편입니다. 에피소드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가? 난 이 아이템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열이 받아요. 열이 받으면은 내가 써서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쓰기 시작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부스터. 그쵸. 막 써요. 그래서 네. 막 쓰고 이제 보여줘요. 보여주면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고 이해를. 별로야. 그래요. 사이비 때부터 영화를 이끄는 캐릭터가 아버지 역할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흠이 있는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영화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그려내는지 궁금했고 앞으로의 작품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행부터는 또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염력도 그랬고 그래서 또 다음 작품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지더라고요. 공유의 흠과 우리 또 사이비 민철의 흠은 또 다르고 석헌의 흠은 굉장히 다른 거죠. 왜 아버지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은 그렇게 큰 이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주연은 사실은 남자 배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굉장히 뭐 막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자 배우가 뭐 원탑인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시나리오 쓸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투자를 받기가 용이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슬픈 부분이네요. 제가 막 쓴다고 돈 줄게 막 만들어 이러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막 미학적인 측면에서 막 아버지의 더 막 뭔가를 막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토론, 간이 토론이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